학기 초에 눈에 띄는 아이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상담을 해보면 다른 점이 있으셨나요? 학교에서 이렇게 네. 정말 훌륭하다 하는 학생들의 부모님은 학기 초 되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딱 반에 들어갔을 때 한 달이 안 됐을 때 눈에 띄는 애들이 보일 것 같거든요. 네. 학기 초에 좀 눈에 띄는 아이들은 어떤 좀 특징이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요. 네네. 이제 가정통신문 잘 챙겨오고 자기 준비물 네, 자기 준비물 잘 정말요? 챙겨오는 친구들. 네. 어. 그러니까 내라고 하는 날짜에 제각각 딱 내고 내고 이제 뭐 교과서, 필통 이런 것들 챙겨오는 것들을 딱 보면은 좀 관심이 많이 있으시구나. 네, 그리고 아이도 내가 스스로 좀 챙길 줄 아는구나. 네네. 네, 이렇게. 예. 두 번째는 인사를 되게 바르고 크게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인사 잘하는구나. 쟤 누구지라고 생각을 하게 그럴 것 됩니다. 같아요. 예.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 수업 시간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은 교과서 바로 딱 펴놓고 그다음에 눈 반짝반짝 거리고 딱 이렇게 자기 거를 잘 챙기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눈에 아주 잘 가거든요. 3월 달에 또 좀 있으면 학부모 상담도 있잖아요. 네. 코로나 전에는 대면까지 하셨을 텐데 이렇게 학기 초에 눈에 띄는 아이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상담을 해보면 다른 점이 있으셨나요? 학교에서 이렇게 네. 정말 훌륭하다 하는 학생들의 부모님은 네. 별로 말이 없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되게 오. 겸손하시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네. 우리 아이가 오히려 이제 막 부족한 게 많다.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우리 아이의 뭐 단점을 말하면은 편견이 생기고 걱정이 되신다. 막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 애가 부족한 게 많다. 1년간 이렇게 하시느라 되게 고생이 많으실 것 같다. 감사하다. 약간 항상 겸손하고 감사함을 좀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별로 안 안 하세요? 하시고 오히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서 너무 재밌는 특징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이제 1인 인력 같은 것들을 네네. 제가 이제 한 명당 이렇게 주잖아요, 역할을. 네네네. 이렇게 뽑기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칠판 지우기, 뭐 교실 쓸기, 배식 당번 이렇게 각각의 역할이 있죠. 어떤 아이는 이제 교실 불 끄고 문 잠그는 담당이 됐어요. 네네. 근데 교실 불 끄는 게 좀 높았어요. 예. 근데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네네. 그 아이가 키가 작다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에 그 아이가 무슨 손가락 지휘봉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선생님 이거 이렇게 저기 키 작다고 엄마가 하는 거 힘들다고 했더니 사주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는 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스스로. 아이랑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지는 거죠. 네. 선생님이 너가 키가 작아서 그걸 끌기 힘들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다. 네, 너무 네. 미안하다. 선생님이 불을 끄거나 역할을 바꿔줄게. 막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 저 이걸로 끄면 돼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거를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키가 작은데 이거를 맡기셨다고? 약간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쵸. 예.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트집을 잡거나 사실 네네네. 부정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아이한테 선생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 당연히 아이는 네.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저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예.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이가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은 부모님의 그런 생각이 아이의 생각의 틀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전해지죠, 때문에 그대로. 그래서 아무리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아이 앞에서는 이제 조심하시는 게 사실은 우리 아이를 위한 거죠. 네네. 학기 초에 부모님들이 당연히 부모님 마음에서는 잘 적응할지 걱정이 되는 마음이 크시다 보니까 하교한 아이를 잡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네. 이랬을 때 부모님이 좀 조심해야 되는 행동, 유의해야 되는 행동 있을까요, 선생님?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조금 말하는 부분을 겹쳐질 수도 있는데 네네. 친구 관계에 대해서 이제 불안한 거니까 무슨 일 있었어요? 누구랑? 오늘 누구랑 놀았어? 오늘 몇 명이랑 이야기했어? 근데 대부분 친구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친구가 별로 없었다거나 이런 불안이 있을 때 그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 담임 선생님은 왜 그러신다니? 이거 담임 선생님에 대한 불만을 네네. 직접
아이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 선생님 그러면 이게 담임 선생님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이 이렇게 되면 아이도 좀 행동이 달라지나요? 그쵸. 왜냐면은 이제 선생님이 엄마가 생각하기에 선생님이 이런 훌륭한 점이 있다고 했어. 그러면 이런 훌륭한 선생님이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훌륭한 선생님 말을 좀 들어보려고 하죠. 근데 이제 안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직접 말을 하거든요. 선생님, 저희 엄마가 뭘 어쩌고 이런 건 아니라 그랬어요. 선생님, 그런 거는 좀 선생님이 이상하대요라고.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달을 하기도 하고, 그대로. 예. 아.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의 말이 조금 더 흡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을 하면 아이도 긍정적으로 담임 선생님을 보게 되고 당연히 선순환이 그럴 것 일어날 같아요. 수밖에 네, 없을 것 네. 같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어쨌든 담임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다 챙기실 수가 어려움이 있으실 네. 거잖아요. 만약에 그랬을 때 부모님 입장에서 조금 아이한테 표현하지 않더라도 효과적으로 이 부분을 넘길 수 있으려면 담임 선생님과 직접 연락을 하는 게 나을까요, 선생님? 가장 제가 기분이 나쁘지 않게 불만사항을 말씀하셨던 학부모님이 누구였을까를 생각을 네네, 해보면은 네네. 선생님 저 이렇게 뭐 이러이러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친구들끼리 갈등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각 집에 보냈었어요. 가정에 보냈었는데 이제 친구랑 싸워가지고 어떻게 됐어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2명이 싸워서 2명 거를 다 복사를 해가지고 보냈어요. 네. 왜냐면 자기 것만 보면은 부모님들이 오해를 하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날 제가 바빠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보냈다라는 전화를 못 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황하신 거죠. 갑자기 예, 갑자기 이렇게 예. 날라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갑자기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이런 거 한 번도 안 보내주셨다가 갑자기 날아와가지고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한번 그 연락을 주셨다면은 제가 받았을 때 좀 덜 당황했을 텐데 그러실 수 있죠. 제가 너무 충분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것도 역시 아까랑 똑같아요. 나 메시지 화법으로 제가 너무 당황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맞다. 근데 안 그러셨으면은 선생님 이거 이렇게 왜 보내셨어요? 막 그전에는 이런 거 하나도 안 하셨었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대상을, 저도 예, 저를 예. 방어하려고 그러셨겠죠. 그런 상황을 막 말을 했을 텐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다. 뭐 저희 아이가 평소에 많이 문제가 있느냐, 뭐 저희 아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오히려 죄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제가 먼저 연락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끝나게 됐거든요. 근데 대상을 탓하기보다 네, 그래서 나의 감정을 네, 내가 이러이러한 감정이었어요. 선생님 이번에는 이거는 불만이나 선생님한테 요청 사항이고 네. 만약에 우리 아이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기 초에 네.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집안의 환경에 의해서 생긴 부분이라든지 네. 주의 집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모 입장에서 걱정되는 마음을 선생님한테 학기 초에 어떻게 표현하는 게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좀 수월할까요? 학부모님들이 표현하시는 방법에는 이제 그것도 있어요. 처음에 그 학기 초에 이제 나의 네네네, 상황하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편지를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거기다가 많이 써주시기도 뭐 의견란 하는데, 예. 이렇게, 예. 근데 이제 거기는 조금 위험한 게 다 보시나요? 아니요, 아이들이 가져가다 꺼내보는 네네,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그럴 수 좋겠는데 있죠.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저희 아이가 너무 불안도가 높아서 발표하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발표를 꼭 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적어놓으시기도 하는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올해 이미지를 싹 바꿔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놔버린 거예요. 예. 손들기가 더 어려운 거죠. 실제로 그건 아이가 나중에 저한테 친해지고 말했거든요. 발표를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놔서 손을 못 들었대요. 또 낙인이 될 수 예, 있는 예.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냥 학부모 상담을 할 때 말씀을 그냥 선생님들 둘이 있을 때 뭐 전화로든 뭐 대면을 하든 그때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어찌 됐든 표현을 안 하는 것보다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 근데 그 표현하는 게 약간 불안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말을 했다가 오해하실 거예요. 예, 이제 또 담임 선생님의 또 이렇게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적나라하게는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가정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학교에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좀 있으면 해주세요까지요? 네.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도움을 주시면 아이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면은 훨씬 더 낫죠. 초등학교 저학년 이제 막 학교에 간 7세에서 9세 아이 대상으로 책을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 대상이 어떤 면에서 좀 포인트를 잡으셨는지요? 이제 7에서 9세면은 지금 7세가 예비 초등, 8세, 그렇죠? 9세가 네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래서 예비 초등부터 저학년의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의 시기는 더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죠. 선생님 말도 잘 들어요. 맞아요. 예, 아직은 엄마 아빠 말, 어른들의 말이 조금 더 먹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효율성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모순인 부분이 있지만 좀 효율적인 시기예요. 그렇죠. 부모님 말을 쏙쏙 들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10살, 3학년이 되면은 변화가 많거든요. 당연히 그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뭐 과목이 많아진다거나 수업 실수가 많아진다거나 하는 변화도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부모님들, 엄마가 다시 쉬었던 일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맞아요. 하면서 네. 이때 변화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7세에서 9세에 학교를 입학을 하면서 준비하는 시기에 조금 더 독립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네. 효율적인데요. 네. 이제 네, 학교에 입학을 하고 학교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 있어서는 이제 나를 온전히 받아주지 않은 누군가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불편을 견뎌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힘들어하는 대상이 있지만 그 대상과 맞춰가는 그런 사회와 친구들과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가 이 독립의 첫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때 이 7세에서 9세 때에 그 마음적으로 학습적으로 좀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걸 충분히 해주신다면 이 10세부터의 독립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이 시기에 7세에서 9세 네. 저는 학교 가는 순간부터 부모님의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때 부모님은 그러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 이거는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는 오히려 끼고 이렇게 키울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이제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덜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점차 내 몸을 떠나가고 학교에 가면서는 이제 부모님이 끼고 키우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는 덜 힘들지만 더 불안해하세요. 걱정 시작되죠. 예. 예.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아이가 직접 해 나가야 될 몫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통제를 하고 열심히 하지만 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을 딱 비우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자율적으로 아이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이제 판단의 기회를 주시고 정서 조절력을 기를 수 있도록 좀 감정을 공감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살부터 달라지는 일들이 많아지니 그 전에 네. 연습하는 시기네요. 7에서 9세까지가 적응이 필요한 시기를 걱정으로 흘려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서연 선생님의 조언이 새학기를 앞두고 고민하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께 귀한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